이번 시간은 2장 수익과 비용 부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DF 교환의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수익이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 비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수익, 비용이라는 용어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 용어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1번의 수익 보시면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액, 이런 거 매출액은 이제 뭐냐 하면 회사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팔고 얻게 되는 수익, 이거 이제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임대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발생해요? 임대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이런 것들 수익이라고 한다.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 효익이 증가다.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요, 우리 이제 앞선 시간에 공부를 하셨던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는데,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에 해당되는 활동하고 이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는 같이 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대부분의 수익은 정상영업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이 인도한 제화 또는 제공한 용액의 판매 금액으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1년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비용.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이다. 자산의 유출,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이제 반대가 되겠네요. 자손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감소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는 게 이제 비용이고, 그런 이제 비용은 기업의 특정 기간, 그걸 이제 밑줄 하나 좀 그어주시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비하거나 희생시킨 경제적 자원의 금액이다. 이거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용은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수익이라는 짝과 같이 나오는 겁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려면요, 수익이 있어야 돼요. 수익 창출에 공헌하다가 소비되거나 희생시킨 경제적 자원의 금액, 비용만 단독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회계적 용어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비용과 수익은 함께 같이 가는 영혼의 짝꿍, 무한도전의 하와수, 이런 관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은 같이 간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활동 중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뭘 한다? 상품을 구입을 하죠. 그 다음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종업원에게 종업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돈을 이제 자금을 조달받아 가지고 수익 활동을 하고, 그 은행 같은 데 자금을 조달했다고 한다면 이자 비용이 나가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상품의 매출원가, 급여, 이자 비용. 매출원가는 아까 보셨던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구입했던 그 상품의 원가, 그게 매출원가다. 종업원에 급여를 지급하면 인건비가 나가죠. 급여. 그 다음에 은행의 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지급,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수익은 어떻게? 자산이 늘어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부채가 늘어나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늘어나거나 자본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순손익의 계산. 수익의 총액과 회계기간, 보통 회계기간은 1년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기업은 회계기간에 발생한 수익 총액과 비용 총액을 밝혀서 발생원을 확인한 후 순손익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 총액이 비용 총액보다 많으면 순이익이고, 반대로 비용 총액이 수익 총액보다 많으면 손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을 하는데, 요 금액이 이제 플러스가 나온다. 그럼 수익이 비용보다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뭐다? 순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뺐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비용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건 이제 손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만일에 올해 발생했던 1년 동안의 순이익이다.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요. 올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순이익, 단기 순이익 또는 이제 단기 순손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4번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일정 회계기간, 일정 회계기간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었죠. 12월 31일. 근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회계기간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나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일정 회계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여 순손익을 산출한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성과, 즉 수익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재무보고서다. 기업이 올 한 해 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손익계산서는 왼쪽에는 비용을 기입하고, 왼쪽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차변. 오른쪽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변. 차변에는 비용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수익을 기입을 한다. 그걸 비교를 한 다음에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손실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뭐다? 차변은 비용, 대변은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